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부동산 관계 법규라 해서 뭐 줄여서 부관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사실문제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에는 16문제를 꼭꼭 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가 국토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3문제가 줄었습니다. 13문제. 국토법에서 13문제 나오고 뭐 거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A형, B형에 따라 약간 방향만 바뀌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정평가.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것도 묶어놨다가 또 분리가 됐습니다. 법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요 법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제 네 문제 내다가 세 문제로 줄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총 6문제 나와요. 6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이 4문제. 요거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건축법도 4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또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면적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요 지적 부분. 요 부분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은 바뀌었는데 지적 부분만 내요. 지적 부분. 이 법이 거의 3가지가 결합된 법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건 알고 가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서도 4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4문제 나와요. 4문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이 2개가 추가되었단 말입니다.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동산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이다. 이렇게만 줄여서 동산담보법이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새로 신설된 법인데 이 부분은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민법의 그 담보물권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용어가 같은 용어가 많이 나오고 법 원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동산채권담보법은 한 문제 지금 걸어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2번이나 그렇게 이제 한 문제씩 출제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이번에하고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정비법인데 여기서 4문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입니다. 근데 어디서 잘 나오는가 이것도 알고 잘 공략하는 게 좋죠. 국토법은 토지 이용에 관한 가장 기본 법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 자리고 이 분야는. 요건 여러분 나중에 전문가 될 거니까 이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감정평가 이 부분은 나중에 주관식으로도 서술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유재산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국유재산은 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 뭐 개인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구분하는 거하고 행정재산 안에 또 4가지 구분해요. 공용, 공공용, 기업용, 뭐 보존용 이렇게 또 4가지 구분해요. 출제 경향을 보면 행정재산 쪽에서 한 3문제, 일반재산 1문제 보통 이렇게 내는데 행정재산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 건축법은 법 조문이 많아요. 법 조문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4문제니까 이게 어디서 낼 수 있을까? 근데 꼭 기본적인 게 있어요.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니까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 또 인근 대지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도 잘 냅니다. 이번에도 그게 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찾아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내요. 그 표를 봐야 돼. 그게 시행 규칙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한 20장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책에도 그걸 잘 안 넣어놔요. 작년에 내가 넣어놨더니 그게 책이 너무 두꺼워진다고 빼라고 해서 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넣어놔야 되는데 했던 적이 있다니까.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같은 경우는 지적은요 그 토지 표시를 알아야 돼. 토지 표시. 지적은 토지 표시를 알아요. 이게 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가지거든요. 그 분야를 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와 지적과 관계가 또 있어요. 여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 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고 어쨌든 그거는 뭐 두 개의 관계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적이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평가할 거니까 다 기본 법적인 기본 지식이 되는 거죠. 등기법은 권리관계,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 이건 민법에서 하니까 그래서 민법은 그 법학의 기본 과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알아야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민법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관계법규지만 사실은 이게 민법에서 거론해야 될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편제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거론하니까 한 문제 정도 많이 안 냅니다. 동산담보 하나 내고 이번엔 채권담보 하나 내고 그다음에 또 뭐 동산담보 내겠죠. 뭐 뻔합니다. 지식재산권 낼 수도 있고. 근데 정비법은 좀 복잡해요. 이 법이 건축법만큼이나 양이 많아요. 그런데 네 문제 내니까 이건 근데 공부하다 보면 꼭 낼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 중개사 시험에서도 내는 게 이렇게 꼭 어느 정도 내는 자리가 있고. 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 관계 법규인데 이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국유 부동산도 있습니다. 국유 부동산 아니면 다 사유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유 부동산은 여기서 보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관리 측면이고 이 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공익 때문에 부동산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거예요. 풀어주는 거는 규제했던 걸 풀어주는 것이지 규제 안 했던 걸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규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럿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하는 이유가 공익 때문에 그래요. 행정법이 다 공권력 가지고 규제하는 이유가 공익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익이 엄청난 가치인데 항상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왜 짓누르는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국가니까 짓누르는가 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공익이란 목적 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익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규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부동산 소유 부분은 사유로 본다면 이게 사익인데 사익하고 공익을 위해서 규제한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이 건폐율 같은 게 특히 건폐율은 이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죠.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대지에 건축 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이게 건폐율이 50%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절반만 건축해라 이 뜻이 돼요. 2분의 1만 사용해라. 그러면 이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 이 땅에 반은 건물 지어도 좋고 반은 비워두라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요 50%밖에 안 주냐? 왜 60%밖에 안 주냐? 요 생각만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건폐율은 비워두라가 목적이에요. 요거는 사익이고 이거는 공익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늘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불법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50% 너무 작지 않느냐? 법 만들 때 조절을 잘 해야 되죠. 근데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지역은 50%, 어떤 지역은 심지어 20%가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많이 짓지 마라. 환경 보전이 목적이니까. 근데 상업지역에 20%만 지어라 하면 절대 나겠죠. 그거는 너무 심한 규제란 말이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최대 건폐율이 제일 높은 자리가 90%까지 가요. 90%까지. 빡빡하게 지어도 된다는 거죠. 상가 밀집 지역 이런 지역. 그래야 토지 효율성을 높이죠. 그러면 그쪽 가격이 높은 거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평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평당 1억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 건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 흙이. 면적이겠지만 흙보다도 재질보다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절차 부분이 중요해요. 절차. 행정 절차 중에 이 절차가 행정 분야니까 절차인데요. 행정 절차인데 이건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 하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리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런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정비법이 국토법 다음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한번 보자. 자, 13페이지가 되겠네요. 3페이지 목차 다음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분 국토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복리 정진이라는 측면이 공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조가요. 이렇게 개별 법들은 항상 2조가 정의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법학에서 이 정의조항은 개념입니다. 이 그 법에서 그 단어는 그렇게 섭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내야 되는 겁니다. 각 법마다 2조가 항상 정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 법에서는 그렇게 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시면 안 돼요. 법학할 때.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계획은 이제 법 전문에도 있습니다. 이게 다 법 전문이거든요. 국가계획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19조 1항 1호부터 9호 도시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것, 즉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국가계획인데 1호는 국가계획이 시험에 나온 적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게 수립권자가 누군지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각부 장관이 수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내용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 수립권자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요게 이제 다른 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위 계획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수립계획이라든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이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다.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이게 이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일단 지정을 해요. 그 구역 안에서 광역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장기 발전 방향이다. 장기 발전.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군이면 군 계획하고요. 도시면 도시 계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 이렇게 하는데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요. 도시 기본 계획하고 도시 관리 계획하고 두 가지로 나눠요. 기본 계획이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돼요. 지침. 요 표현도 몇 번 출제했습니다. 지침이 되고요. 또 예외적으로 물론 기본 계획 먼저 수립하고 관리 계획 나중에 수립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입안할 수도 있어요. 함께. 이것도 출제 한번 조문이 나와 있어 가지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하여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고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4번에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요 개념도 출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개념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별자치시가 이제 세종시 하나가 있습니다. 세종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는 특자도는 제주도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세종, 요거는 제주도. 그다음에 요 시군은 여기 광역시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제주시, 서귀포시 그거는 해당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주시장이 하니까 제주도지사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는 뭐냐면 특별시나 특별자치시, 광역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시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양산시 생각해 보세요. 양산시는 부산시가 아니잖아요. 경남도 안에 있는데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산시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경남에 쭉 가면 진주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요 군은 남해군 같은 거 하동군 뭐 요런 쪽입니다. 하동군 이런. 이게 광역시 안에 있는 시군은 제외다만. 근데 기장군, 달성군 하면 부산시 안에 있거든요. 또 대구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제외시켜야 되니까 요런 개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도시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는가 하면 요 사람들만 수립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그동안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안 돼요.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들어가요. 그런데 요거는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 부분도 포인트예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 표현이 시험 지문에 이제 그대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핵심 시험에 잘 나오는 분야를 조금 주목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부분은요 도시관리계획의 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한 내용이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 편제를 갖다가 조금 달리 적어놨네요. 어쨌든 내용을 잠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이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요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런 단어를 좀 주의해야 돼요.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또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도시계획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이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결정합니다. 그 점이 더 중요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것인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이번에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 행정 주체를 행정 주체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 주체, 주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체를 살짝 바꿔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것도 이제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둘 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이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건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지적해 드립니다.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이렇게 줄여서 기억해도 되겠죠. 이때 그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관리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국토법의 핵심입니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핵심인데, 그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전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개념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조차도 시험에 내거든요. 비교해서 내기도 하고요. 그 자체만 내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요거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바로 용도구역이라는 겁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구역.
물론 요 네 가지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하고 시가화 조정 구역 요 분야 잘 내요. 시험 자주 나오는 편이고 세 번째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요. 기반 시설은 도로, 공원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로, 공원, 항만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도시에 건물을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도로가 이렇게 쫙 나 있어야 될 것이고 중간중간 공원이 있어야 사람이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상수 처리, 하수 처리 이렇게 물 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에요. 이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쉽게 말하면 도시 공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설치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걸 왜 지적하는가 하면 최근에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 요거는요 기반 시설에 관한 것 요것은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들어 있어요. 요 문장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설치 정비 개량이 들어가면 관리 계획 내용이고 이해되시나? 이게 옛날에 중개사 시험에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간평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기반 시설 종류도 시험에 내요. 7가지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연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알아둬야 돼요. 도로가 큰 도로가 접하고 있는 지역이 땅값이 사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길도 없는 산속에 있는 집값하고 그렇죠.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식으로 다 영향 미칩니다. 모든 게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네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인데요. 뭐 이때까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사업법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추가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이게 포함이 돼 여기서 네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는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일단 구역부터 지정해야 되고요. 구역부터 지정해야 되고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정되면은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 시험 잘 냅니다. 아주 잘 냅니다. 이 부분 시험 아주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처음에 이 말조차도 입에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으셔야 돼요. 지정과 그 계획. 근데 이 6가지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6가지 자체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거 중요한데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거 하도 눈에 익은 것이라 여기 맞는 것 같다 보인다. 이거 안 들어가죠. 6개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제해야 됩니다. 시험 그렇게 내거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이죠. 이건 아니다. 6가지 항목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나옵니다. 이게 기반시설 항목 보시면 총 7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교통시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이번에도 이거 시험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에 연결이 잘못된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유통공급시,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방제시설. 재난방지시설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의료시설들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등이 환경기초시설. 자, 조금 웃기는 게 보세요. 유통공급시설에 보면 유통공간시설이 유통공급시설. 수도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예컨대 상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고요. 하수도는 뭡니까 보면 환경기초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이 가장 시험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폐차장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번에 이제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게 출제된 거죠. 이런 식으로 방지시설 하천 물과 관련되는 것들이 산불 진화할 때 저수지가 있어야 방제를 하죠.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방화 설비, 화재 방지, 바람을 방지하는 방풍, 물 방지하는 것이 방수, 모래 방지는 사방, 그 다음에 파도 방지하는 방조 시설, 이런 것들이 방제 시설입니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고요. 청소년 수련시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광장, 공원, 녹지, 요것도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뭐 이제 지문 5개 내야 되니까 늘 들어오는 자리다 말이죠. 도로철도 등 자동차 학원도 교통시설입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분화된 것까지 출제된 적은 아직 없어요. 하여튼 요 7가지를 자, 기반시설, 오늘 기반시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7종류. 제목 다 못 외워도 오늘 기반시설 7종류다.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 가면 돼요. 한꺼번에 다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다. 하나씩 외우세요. 아까 요 용도지역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용도지역. 4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환지역, 뭐 환경지역이라 해도 되고요. 자기 편한 대로 기억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건폐율 용적률 규제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건폐율 50%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 토지 50%만 사용해라. 왜? 50%는 비워둬라. 뭐 때문에 비워두는가? 뭐 때문에 비워둬야? 집 따닥따닥 집 붙여서 지어놓으면 화재나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 다 그냥 다 탄단 말이에요. 아파트 보세요. 아래 위로 다 붙어 있으니까 밑에 불나면 뭐 위로 다 번지잖아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아래 뉴스 보니까 여기 해운대 지구는 50평 이상 되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물 뿜는 소방차가요. 28층인가 30층까지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답니다. 기존에 물 뿜는 차가. 그래가지고 특수 소방차를 또 도입했답니다. 그 뭐 50층 이상 올라가는 걸. 그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뭐 국민 세금으로 사드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높이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몰라.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높이 지으면 어때? 큰일 난 거 몰라도 우리 서민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에 저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또 우리가 부담해야지. 소방차 우리 세금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공익 생각해야 돼. 공익. 비워두는 건 공익 때문에. 높이 규제하는 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규제하는 게 사실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규제하고.
용적률을 낮게 주면 높이 못 올라가요. 용적률을 높이 주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다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특히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아예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마찬가지고 개발을 유보시켜놨어요. 5년에서 20년 사이. 그런 것들이 다 규제입니다. 규제. 근데 이 기반 시설은 규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 뭐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시설, 환경기초시설. 뭐 첫 글자 따가지고 교공, 유공, 방보한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7가지 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항목도 이제 자꾸 읽어서 시험에 나온다는 것도 주목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 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 자 여기 7가지 중에서 이 도시에 예를 들어서 뭐 진주시에서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이 뭐가 있을까 설치해야 될 것 그거 결정한 게 바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편입시킨 시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필요한 자리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어느 시설이 많을까요? 이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산책할 공간도 많고 숲도 많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다음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중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하다. 한 시설이다.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2가지입니다.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겁니다.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 그럼 이제 5페이지에 공동구입니다. 공동구가 한 5년 전에는 몇 년간 연속해서 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내세요. 한 4, 5년간 출제를 안 하다가 이번 해에 한번 출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지금 이런 시설 전부 지하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죠? 깨끗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와 보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봇대가 없어집니다. 전봇대가 없으면 큰 차들이 회전할 때, 그죠? 큰 차들이 회전할 때 이 걸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통도 원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통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것은 옛날에 이 문장이었어요. 수용하려면 빠짐없이 수용해라. 공동구 만들어 놓고 위에 또 지상에 설치하면 그건 맞짱 헛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설치하래. 근데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은 그 관리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을 공동구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공동구 관리자하고 공동으로 부담해.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관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틀리게 냈거든요.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하에다가 큰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공공시설. 공하고 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요. 공용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하면 일반 국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청도 사용하고 국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 기반 시설들 하고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하고 대통령으로 정한 시설 그 밑에 보시면 항만, 공항 이렇게 해서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이게 시험에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개인 주차장 말고요. 운동장, 저수지 등도 포함되고, 공공시설이다. 공공시설이다. 공동묘지하고 봉안시설도 마찬가지. 개념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거기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꼭 설치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도시가 있으면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뭐 이런 부분 등인데 이게 왜 거론하는 거면 사호에 보면 학교라는 게 있지만 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간란에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다. 이렇게 이 학교가 제외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까지 반드시 설치해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뜻이에요. 초중등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참고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이건 개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글자가 비슷해 가지고 요걸 살짝 빼고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계획 사업이고 요거는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걸 단어를 살짝 빼가 시험 낸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자리다. 요 개념이 넓은 개념이죠.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용어를 조금 주의하십시오. 아마 이 비슷해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단어를 살짝 빼가지고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요거 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 도시군 계획시설 자체가 기반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예.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 등이 나오는데 용도 지역 조금 전에 전 국토를 4개의 용도 지역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요. 이 문장을 또 잘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한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규제한다 뜻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제한한다는 단어하고요. 이건 규제란 뜻이에요. 규제.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 부분도 자주 나와요. 다른 건 중복돼도 되는데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내요. 요것만 시험 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자, 하나 참고 삼아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국가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요. 도시 계획 중에 이제 2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도시 계획 중에 2가지로 나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2가지 나누었잖아요. 지금 관리 계획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요 3가지는 국가 계획하고 광역 도시 계획, 기본 계획. 물론 이게 상위 계획들입니다. 상위 계획. 상위 계획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 계획이죠. 당연히. 그런데 법의 기본 원칙은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벗어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가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가 이 하위 계획들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부합되게. 그 말이 늘 나와요. 부합되게. 맞게 해라. 부합되게. 이 표현 이제 뭐 상하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요 3가지 계획은 행정 내부적 계획입니다. 행정 계획인데 내부적 계획이다. 내부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대외적 효력이 없다. 대외적 효력은 없다. 이 뜻입니다. 대외적이란 말은 대국민적 효력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지만 행정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행정계획을 넘어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 냈습니다. 자, 행정처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대외적 효력이 있다. 즉 대국민적 효력이 있다. 이 뜻입니다. 대국민적 효력이 있다. 즉 행정처분이다. 이것이 만약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예.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관리계획 찾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청 내부적 계획이냐 국민에게도 직접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계획이냐 이게 차이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검색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행정행위 속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즉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이익 주는 거 말고요.
이 불이익 주는 조치는 행정처분이에요. 어쨌든 요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금방 용도 지역을 했는데 무엇을 제한한다 했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 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근데 무엇을 그렇게 할 거냐,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앞에 보시면 첫째 줄에 토지의 이용, 이거 한 번만 숙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넓은 평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토지잖아요. 토지. 그리고 사람이 몰려서 살면은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잖아요. 그 두 개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뭘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외워요. 그죠? 뭐하고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그거 규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 아파서 공부하기 싫어진다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주거지역으로 이용할 거냐? 공업지역으로 이용할 거냐? 이해되시죠? 상업지역으로 이용할 거냐? 녹지지역으로 놔둘 거냐? 그게 뭐예요? 그게 용도지역이잖아요. 용도지역.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역마다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건폐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몇 프로 정할 거냐, 용적률 몇 프로 정해서 높이 규제하는 거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높이도 제한합니다. 최저 몇 메타까지는 해라. 최저 제한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층 이상 지어라 이 뜻이에요. 높이 규제를 안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최고 높이 제한하면요, 그 이상은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컨대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리에 고층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서울에 지금 롯데 제2월드입니까? 그 항로를 바꿔줬다 하더라고요. 비행기 지나가는 자리인데 거기 100몇 층 올라가니까 비행기가 돌아가야 돼. 밤에는 어떻게 돼? 밤에. 낮에는 본다 하지만 밤에 들이박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로를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방부가 늘 노를 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니까 하여튼 그래 석 된다 하고 바뀌어버렸다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뭐 그게 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여기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해운대 그 LCT 들어봤죠? 그게 일정 높이 이상 안 되는 자리예요. 용도 지역상. 그 용도 지역도 그 건축물 용도 지역도 바꿔버리고 높이도 올리도록 바꿔버리고요. 예. 그게 정상적으로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 잡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뒷돈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예. 그럼 부정 세상이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넘어서려고 하니까 뒷돈이 오가고 부정이 되는 거죠. 이 규제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지금 규제 풀려고 돈 쓴 거잖아요. 규제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공익 때문에 규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충돌이 항상 생깁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공익을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토지 이용,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자. 뭐 때문에 규제하노? 공익 때문에 규제한다고요. 아까 건폐율 같은 건 토지 절반만 사용해라 이 뜻이거든요. 반은 비우더라. 예를 들어서 건축물도 용도는 어떤 용도는 들어오지 말라. 예컨대 수질보호구역에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수질 오염시키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식의 공익이 있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자, 요거는요 건축법의 핵심이에요. 건축법의 핵심.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국토법에서 토지하고 건축물 두 개를 딱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딱. 예.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요게 지금 뭐였습니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2호를 보세요. 이제 2호. 2호를 보시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자,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토지 이용 이 부분 규제를 또다시 제한 또는 완화. 이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완화. 자,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렇게 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약간 융통성 있게 또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해서요. 또 총 11개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해가지고 총 11개가 있어요. 용도지구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4가지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용도구역 세 번째 보십니다. 용도구역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얼핏 봤었는데요. 개념에서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 용도지역 4가지, 용도지구 11가지, 그리고 다시 용도구역 4가지. 자, 이렇게 나누는데 용도구역 개념을 보면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 다시 3단계에 와서 다시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따로 정한다. 이렇게 따로 정한다.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시가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용도,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하는 것이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을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그 역시 이렇게 따로 정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둔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첫 번째 용도 지역 이 규제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용도 지구 개념이고요. 되시죠? 또 이 부분, 이 2가지 부분은 또 역시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 구역인데 이번에도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용도 구역을 용도 지구에다가 지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복돼요. 이건 중복된다. 그 구역에 또 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안에도 용도 구역을 이렇게 중복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도 지역 자체는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중복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이 출제가 다 됐고요. 어쨌든 요 1, 2, 3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고요. 요거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개발이 집중되어서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아주 복잡한 구시가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거기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점포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자꾸 몰리고. 한산한 곳은 안 몰리는데 잘 몰리는 곳은 자꾸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도로도 좁고 말이죠. 공간도 없고 굉장히 부족하다. 주차장도 없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야, 사람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좀 하자.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상이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도로를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 요거 조금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안 들어간다 했죠. 항목 6가지 안 들어간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자리고. 요 개념이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마지막 문장에 완화라고 했습니까? 강화라고 했습니까? 강화라는 단어 있죠. 이걸 완화로 제일 많이 바꿔내세요. 그 완전히 반대로 낸 거잖아요. 그러면 완화시킨다 하면 완화시키면 더 들어올 텐데 투기가 막 일어나고. 근데 강화시킵니다. 그 지역의 용적률이 50%까지 가요. 시행령에서는 이것까지 시험 냈거든요. 용적률 50%까지 강화시킨다. 이것까지. 예. 그러니까 절반으로 규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층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은 뭐 3층도 못 짓는다 이렇게 하면 투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가죠. 아 이제 거기 그만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딱 지정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꼼짝 마라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도로를 확보해 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구역 이외의 구역이에요. 이외의 구역에 지정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딱 미리 정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단독주택 등이 들어오겠다 하면 비용을 좀 부담해라. 왜? 도로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미리. 비용 좀 내라 이렇게 돼요. 자, 그게 바로 5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첫째 줄 잘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이걸 넷자로 시험 몇 번이나 냈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넷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외자로 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을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에 관한 기반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해 두는 구역이다. 자, 그 다음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가끔 거론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의 기본 원칙.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보십니다. 자연환경 보존해야 되고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 관리돼야 된다. 환경 보존이 돼야 됩니다. 난개발하면 안 된다는 뜻이 미리 깔려 있고요. 그래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공급해야 된다. 두 번째, 자연환경 보존해야 된다. 훼손된 거 복원해야 된다.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필요한 시설 제공해야 된다. 주거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고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존 조치도 필요하고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 공동 번영. 제가 아주 오래전에 광주 쪽으로 출장을 가는데 진주 지나서 순천 지나니까 그때까지 4차선 도로였거든요. 근데 그거 좀 넘어가니까 왕복 2차선이에요. 고속도로가. 추월을 못해요. 중앙선이 바로 옆에 중앙선이에요. 가는 길 한 차선밖에 없어요. 광주까지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박정희 심해도 너무 심하다. 가다가 4차 왕복 8차선 가다가 어떻게 왕복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국도로 빠졌는가, 고속도로 표말 보니까 계속 고속도로 표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차별하면 됩니까? 나는 한 번 딱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한 거다. 서울 부산은 뭐 했습니까? 정권 잡자마자 고속도로부터 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있다가 그쪽에다 내놔야 했었지. 한꺼번에 돈 많이 들어서 못한다 했으면. 근데 몇십 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나중에? 균형 발전 누가 했어요? 김대중이 들어서서 했단 말입니다. 수십 년 지나가지고. 그쪽 사람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미움밖에 안 생긴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다 해줬는데 미워하면 누구 뭐 때문에 미워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주고 미움받는다 자꾸 욕한다 한데 당연히 욕하지. 내라도 욕하지. 지금 거꾸로 해보세요. 저쪽에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몇십 년 동안 도로도 없는 동네다 하면 개발됩니까? 안 되죠. 개발 안 되면 낙후지역이고 농촌지역이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만 많죠. 김대중 정권 들어서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전두환 노태우였거든요. 전두환 들었을 때 무슨 짓 했습니까?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5.18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데 시위한다고. 그냥 시위를 적당하게 진압을 해야지 그걸 막 무슨 벨기에나 하면서 몰아붙여서 엄청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몰고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국민인데. 그럼 국가 권력을 잘못 행사한 거잖아요. 미안하다 해야죠.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죠. 무조건. 그럼 좀 화해가 될 거 아닙니까? 원한이 좀 사그라들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국가 기본 이 보세요. 토지 자체도 균형 발전해라 해놓고 사람 대우도 균형 대우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지역 간 협력,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 추구.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것도 경남에만 지어놓고 전라도 쪽에 안 지어놨다 해보세요. 승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것도. 그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항만도 부산에만 항구입니까 어디? 저쪽 지역에도 서쪽 지역에도 항구가 괜찮은 것. 그리고 목포 저쪽 신안 저쪽은 굉장히 크게 개발하고 있어요. 난립니다. 그 제2의 산업 시기가 있는 것처럼 그쪽은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중복되지 않게 해보자는 거죠. 기후 변화 대응 이 부분 새로 추가된 겁니다. 워낙 엘니뇨하고 라니뇨하고 이런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풍수해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부분 생명 보호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닌가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금강송 이번에 120헥타르 불탄 거 아시죠? 금강송 그거는 뭐 나무 한 그루에 1억이 넘는다면서요. 내 몸값보다 비싸다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뭐 그렇게 했다 싶고 왜 나는 내놔도 아무도 안 좋아간대요. 금강송 그거는 뭐 눈독 들여가지고 주인 없으면 배 갈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만큼 타버렸다는 거죠. 해마다 탈 수 있는 공간에서는 임도 이것을 방풍시설, 방화시설 좀 해놔야 되는 거죠. 공간을 띄워놔야 되거든요. 쫙 붙어 있으니까 다 타본다 아닙니까? 산불 한 번 나면 한 번 끄면 끄지도 못하고 좀 구분해놔야 돼. 칸질러 놔야 돼. 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다 태우지 않으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랑천 아시죠? 서울에 한강변에 한강 북부에 옛날에 그 80년대 한강이 홍수 나가지고 중랑천 뚝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뚝 무너지니까 그 주위에 반지하에 살던 사람도 어찌 된지 압니까? 거의 다 죽었습니다. 물이 잠기니까 밤에 물이 잠기니까 자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물이 꽉 차는데. 그 지금 법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해가 잦은 지역은 반지하 주거용 반지하 짓지 말라고요.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런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이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주체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의 관계입니다. 자, 1항에 봅니다.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 관할 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도시 기본 계획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른 법률이 우선하는 이게 우선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즉 기본 계획이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게 기본이 된다. 기본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 도시 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르는 개발에 따른 기본이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이 우선한다면 틀린 말이죠.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당연하죠. 상위계획에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부합되게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충돌할 때는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 기본 원리는 다음 페이지도 똑같아요. 보세요. 3항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 우선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자, 용도 구분을 봅니다. 용도 구분에 보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건 뒤에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네 가지 구분해야 되고요. 용도지역부 관리 의무도 법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같이 묶어놨습니다. 이 책에 거기 가서 보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1번에 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줄여서 지역지구 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 지정 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등의 개념에 중앙행정기관장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은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법이 기본이다 이런 뜻이죠. 부합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2항에 중앙행정기관장은 또는 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자치단체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또 좀 구체적으로 뭐 시행령에 몇 킬로 이상 되면 협의해라 이렇게 또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5항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은 다음 페이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토부 장관은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입니다.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 시도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시군구 같으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근데 요 1호 2호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심의 안 거쳐도 된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심의 안 거쳐도 된다는 말은 개발하는 쪽이 아니다 똘개예요. 개발한다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심의를 좀 해보자 이 뜻인데요.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개발 안 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구태여 심의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원리를 알고 보면 1호의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어차피 여기도 크게 개발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지역에서 보존산지로 묶는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막아둔다. 이건 개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당연히 심의 거쳐야 되죠. 환경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2호에 봅니다. 농업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 환경보전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방 1호의 각 사항들 즉 뭐 보존산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섭지보호지역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자연공원 지정한다. 공원 지정하는 곳이니까 뭐 개발하는 곳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의 생태 자연도 1등급군요. 그다음에 특정 도서, 도서 등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정 도서, 생태계 보존 도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는 이제 섬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명성 및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해양 생태도 1등급 권역 이런 곳으로 지정할 때는 심의 안 거쳐도 해도 된다는 거죠. 승인해도 된다. 이건 개발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번을 보십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 제한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결정을 하려고 했다. 그때는 심의를 거쳐라. 편입시키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시킬 거니까 심의를 거쳐라.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볼게요.